헬프데스크 이후에는 이제 각 부처별, 기관별로 지원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도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헬프데스크가 지금 현재 2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헬프데스크 1551에 321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내선번호로 1번, 2번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저희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 그리고 템플릿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생산기술연구원 쪽 내선 2번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시밤 개요나 시행코드 확인 등 개요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도 시작과 더불어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제도 개요랑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 24년도 5월 10월부터는 애로사항을 보다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페를 통한 온라인 상담 창구를 추가로 개설을 했습니다. 이 시밤이라고 하는 이 질의응답 사항이 사실 그냥 구도상으로 처리가 되는 질문 사항도 많지만 템플릿을 실제 보거나 또는 배출량 산정 공정을 보고 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의 메일로 관련 내용을 서술을 해서 질의를 주시거나 하는 방식을 원래는 채택을 했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카페를 추가로 개설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3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사실 시밤 대상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24년 1월 첫 번째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꾸준히 질의응답 사항이 늘어나는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배출량 MRV, 템플릿 그리고 아까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FAQ가 최근에 10월 24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주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FAQ는 실제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기업 담당자분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니까 또 동일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출량 MRV 관련 FAQ를 보자면 첫 번째로 배출량 산정 경계를 설정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품 시행 코드는 같은데 제품 명칭이 다르다면 제품별로 구분을 해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이거를 통합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응답 드리기로는 시행 코드별로 배출량 산정을 할 수 있고 제품별로도 배출량을 구분하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더 하위 수준의 배출량 산정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시밤 FAQ 내용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를 여러 시설군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 시설군을 별도의 생산 공정으로 분할하는 게 여러 생산 경로, 기술적인 동일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생산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경로가 다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설비나 또는 기술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구분해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기간과 관련해서도 내재 배출량 산정하는 기간이 분기별로 보고서이다 보니까 이걸 3개월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게 맞을지 또는 1년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초기에 주셨는데요. 응답으로는 기본 보고 기간으로 아까 제가 템플릿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자가 내재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0년이고 0년보다 좀 더 정확한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 수준의 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은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생산 공정 수준의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사업장 수준의 어떤 연료나 원료 사용량을 구분해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측정기기를 통한 측정값을 활용하거나 또는 가상의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분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EU 시밤 가이던스에도 보시면 가동 시간, 정격 용량, 생산 중량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할당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정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까지 국내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쓰이는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 산정 방법론으로 적용을 했을 때 많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법론 자체가 다르다 보면 다시 동일한 업무를 새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정 방법론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료연소나 간접 배출 같은 경우에 방법론 자체 산정 시기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적용되는 배출 계수나 발열량 등의 기준이 기존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쓰이는 매개변수 값을 활용할 수 있었다가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시범 표준 계수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다들 이제 아리백 이행에 따라서 REC를 구매하거나 녹색 프리미엄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범 같은 경우에는 녹색 프리미엄 또는 REC 구매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는 현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 PPA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받거나 또는 사업장 내에 직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그 발전 설비를 통한 발전량을 생산 공정에 전량 투입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제품 배출량 산정 시의 추정치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이 추정치의 정량적 한계인 20%가 사업장 기준인지 제품 기준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응답은 제품 기준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템플릿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질문 사항만 보자면 에너지 사용 없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냥 판매만 할 경우에는 템플릿에 입력하는 정보가 어떤 업체의 시설군 정보를 입력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EU 시범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군의 정의가 배출 활동을 수행하는 제품 생산 공정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나 연료가 없이 그냥 구매 후 재판매만 할 경우에는 이전의 완제품 제조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배출계수나 전력 배출계수 출처는 템플릿 교육자료 내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 판매량과 관련 생산량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질문사항을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와중에 재고량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고량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의도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재고량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해당 보고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 중에 판매된 제품이 있고 실제 재고로 빠진 제품이 있을 텐데, 생산한 양 기준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지라도 모든 기간 동안의 생산량은 판매량과 재고량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구물질 기본값 적용과 관련해서도 24년 3분기 이후로는 이제 기본값의 정량적인 한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좀 답답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FAQ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입증할 만한 공문 또는 메일 등등 좀 공식적인 자료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출량 자체는 이제 피치 못할 사유이기 때문에 기본값을 적용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FAQ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6개 부문에 대해서 시범 대상 부문으로 결정이 되고 그 부문 내에 있는 시행코드들이 대상 제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범 대상 품목의 확대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FAQ나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EU 집행위원회가 전환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EU ETS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제품 부문으로의 시범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검토는 25년 말까지 하겠다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용을 봤더니 EU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지침 문서에 따라서 탄소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에 원유, 정제 석유 제품, 유기 기초 화학 물질, 플라스틱 합성 고무 등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생산 그 업태 내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서 확대 동향을 모니터링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밤 FAQ가 10월 24일에 변경이 되었는데 9개 문항이 업데이트되고 3개 문항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부 내 신규 포털을 통해서 운영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회신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또 확정 기간 동안에도 정량적인 제한 없이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점이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질문이랑 답변은 제가 FAQ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그냥 번역해 놓은 것이니까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